우리는 지금 매우 충격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0.25%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환율은 안정적이 되긴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4.5, 한국이 2.75, 격차가 1.7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은행 총재가 미쳤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 그는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직책인데 이상한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해괴망측한 관료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좀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이 주범 역할을 철저히 한국은행 총재가 하려나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저히 이 역할이 맞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이제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관료사회가 지배하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되게 힘겹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무자비하고 참 충격적이고 참 놀라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들은 각자 도생이다, 개개인들이 알아서 살 길 찾아야 된다 라는 말을 좀 더 가슴에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을 그냥 걱정으로만 그냥 그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내가 살 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건 다 만만하지 않고 다 힘겹고 다 어렵죠. 그래도 또 그런 와중에 또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부지런히 하나씩 둘씩 뭔가를 만들어 가다 보면 또 나름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계기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헤아려 봐야 하고 또 항상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항상 심사숙고하며 이제 내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진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제 답답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겠죠. 요새는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면 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왜겠습니까? 국산이 너무 비싸니까요. 당장 저희 집만 해도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이 한 두세 배 비싸니까 그냥 중국산 참기름을 사와서 씁니다. 왜겠습니까? 가격이 싸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 식료품들, 이제 상품들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 가격이 싸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바깥에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들, 김치가 국산 김치겠습니까? 중국산 김치겠습니까? 한 80-90% 이상 중국산 김치입니다. 국산 김치 하려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배추값도 엄두도 안 나고 버무릴 여러가지 재료들 가격도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에서 나는 과일들, 과일 비싸서 못 사 먹고 다 이제 수입 과일들, 이제 그런 것들로만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지내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정하며 살아가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제 시대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라는 걱정이 드는 건 보통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저렇게 내려버려서 물가가 더 요동칠 건데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물가 안정인데 그놈들이 물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신 비슷하게 헛짓거리들을 해서 나라 경제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저런 이제 통제받지 않는 관료들, 저들이 대한민국을 더 이제 엉망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관료들을 누가 통제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린들 시중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중금리는 가상금리가 부과돼서 대출을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특히나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이제 충격이란 더더욱 더 커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의 뉴스로 기준금리 인하했다 뭐 저런 뉴스만 보고 야 그러면 내 기준금리 내 시중금리 내려가겠네 이런 희망이나 기대만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새로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간 상태로 혜택을 받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다중채무자들 4, 5년 전에 연끌해서 대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고 대출 받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우대금리들 사라지고 신용도에 따라 가상금리 부과되고 해서 그네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들 주담대 대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 보험약관 대출, 기타 등등의 대출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들이 앞으로 이제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이자 부담은 대출에 대한 충격은 여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살아간다는 게 사는 게 무진장 빡세다 많이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겨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 무거운 짐을 고물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 고환율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라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지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습게 볼 것들이 없다.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이자도 다들 우리를 이렇게 겁내게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앞으로의 현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막막하지 않다라는 걸 더욱더 인정하고 더 살펴보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소홀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자 대응하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